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있었던 IR 자료 내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ND 신청은 어땠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부분들 내용들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 공시 나왔던 내용대로 카인드 사이트에다가 IR 자료 올려놓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5월 11일 기업 설명회 개최하면서 첨부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PDF 파일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HLBIR Corporation Day래 가지고 한 31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컴퍼니 오버뷰로 해가지고 오버뷰 마켓 버전 오브 HLB, 그 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처스, 뭐 재무적인 상태, 그 다음에 주가 관련되는 부분의 트렌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좀 살펴보면요. 오버뷰는 뭐 아시다시피 HLB 관련되는 이제 사항인데, 실제로 이제 HLB는 뭐 지주회사 형태로 지금 계열사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99.9, 거의 100% 가지고 있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이제 한 40.99.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노트스죠. HLB 바이오 스텝이 16.73. 이 테라피틱스 생명과학도 가지고 있고, 생명과학 제약이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비즈니스 구조도 좀 다양해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5월 1일 기준으로 4조 3천억대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마켓 포지션은 HLB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시가총액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코스닥에서는 5위 정도를 랭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어떤 상태는 그간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FA 관련되는 인수가 되면서 이 작년에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안정권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지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감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 트렌드가 과거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현재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지분 관련되는 부분에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이제 진입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이 당시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까지 고점으로 치면 뭐 수십 배가 올라왔죠. 그 뒤에 이제 몇 년 동안에는 장기 어떤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주가 트렌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클리니컬 이제 트라이얼 리절트 임상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삼상 관련되는 부분인가 선형 남상 관련되는 부분까지 나와 있죠. HLB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엘레바 테라피티스 중심으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간암, 뭐 선형 남성한 위암, 뭐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인데 가장 이제 R&D가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게 임상이 완료되어 있는 게 이제 간암 1차, 그 다음에 위암 3, 4차,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상, 뭐 1상, 요런 어떤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ITI 1001,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이상이 끝나서 이 부분이 또 올해 어떻게 또 내용이 나올지가 중요하고요. 기타 이제 베리스모나 이런 것은 이제 초기 임상, 뭐 전임상 단계, 요런 어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은 이상이 이제 끝나서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나 세컨드리 엔드 포인트 중에서 이 OS 값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단독으로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내용, 그 다음에 단독으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 지금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청 관련되는 부분 유효하고, 결국 이제 간암 관련되는 1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이 OS 값과 PSS 값과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간암 1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과 비교했을 때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 대조군 소라페님 대비했을 때 간암 쪽에서 최초로 OS 값이 20개월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성과가 나왔고요. 이 ORR이라든지 PFS 값도 뭐 좋은 어떤 상태를 보였죠. 그리고 간암 1차 임상 3상 해서 이 로슈의 이제 베바시주맘 그러니까 이 아바스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티센트릭입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FDA 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19개월이었고요.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만은 22개월이니까 이 부분도 1.1개월 추가 연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FS 값도 여기 한 1.9개월 여기는 이제 2.5개월 연장이죠. OS 값이 성과가 좋은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이 백그라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 부분을 좀 비교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보면 IPO 관련되는 부분은 많이 줄었죠. 그만큼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국면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이 아시아권에서 시장 규모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켓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으로 가장 크고요. HLB가 한 7위권 정도. 일본에서는 이제 다이치 상쿄가 가장 큽니다. 시가총액은 68조 달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항서제약이 45조 정도 하기 때문에 1위권은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이 후발주자들의 어떤 마켓 사이즈가 국내에서는 7위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환자 수를 보게 되면 간암은 예년 90만 명 정도고 위암이 이제 이거보다 좀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주요한 FDA를 하고 미국 시장에 어떤 진출해서 사이즈를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간암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 환자 중에서 5번째, 미국 내 동양인에서도 3번째로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간암 관련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IRA 정책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저분자합 물질 형태의 리보세란인가 면역관문 억제제도 가장 좀 싼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부분 본다면 경제성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유럽과 같은 이제 사보험이 아니라 이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 형태로 지금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PBM에다가 이제 선호약물제 등재가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할 때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상장사인데 둘 다 이제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들은 상업화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리보세라님이 되었을 때 이제 비교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의 어떤 기업들이 상용화되어 있는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24조, 여기는 한 16조 정도, 여기는 이제 마켓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상당히 좀 상용화한다라고 하면 이 마켓 캡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룬킨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FDA도 IND 하고 이제 어프로브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카피라고 하는 요거는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런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하면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성숙기에 좀 들면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상업화 성공했던 어떤 두 회사를 좀 비교한다는 거겠죠. 역사적인 어떤 과거 프라이스 트랙을 보게 되면 FDA 승인,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을 보셔도 FDA 승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고, 이런 어떤 등락들을 베이진사도 보여줬고, 인사이트도 보면 이제 자카피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승인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 바이오텍이라든지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등락은 에, 그 승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제 되었던 것이 모든 회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의 어떤 올라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기업 가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브룬시카라든지 티슬리주먼 같은 경우가 2019년, 2020년도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허가되면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뭐 1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때도 뭐 1조가 넘어갔던 어떤 흐름들의 어떤 실적들을 승인 이후에 상업화 이후에 좀 갔던 어떤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작년도에 중국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 승인들이 이제 거부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번 IR에서도 좀 다뤄졌는데요. 일라일리라든지 이 신텔리먼 같은 경우는 투자했던 부분에서 좀 이제 실패가 좀 되었고요. 근데 이제 브링키사 같은 경우는 베이진사를 통해서 이 부분 좀 승인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도하고 2021년도, 작년도는 아닙니다만 승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LB 비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가장 큰 특징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독점권을 주죠. 이때 이제 기업이 엄청 돈을 벌어서 확장을 하고 추가적인 어떤 R&D를 하는 어떤 부분,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구간, 이것 때문에 주가도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관들의 흐름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올해 내년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활성들도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내년 리보세라니 관련돼서 NDA 관련되는 허가 신청과 상업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도 결정되는 어떤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관련되어서 이제 FDA 관련된 NDA 신청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톡방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정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메지온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NDA 제출 관련되는 업무에 보시게 되면 임상 시험 보고서를 하면 이제 이 퀄리티 컨트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이제 CRO 업체에서 퍼블리싱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퍼블리싱 작업을 합니다. 이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FDA 같은 경우가 모든 이제 서류 자체를 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로 이제 보통 내죠. 그래서 이제 ECTD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된 어떤 양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요 작업을 하는 뭐 하고 있다, 요렇게 뭐 내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퍼블리싱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QC 퀄리티 어슈런스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요 다음에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제 FDA 보면 여기 보면 나오죠. 일렉트로닉 커먼 테크니컬 다큐멘터리 가지고 ECTD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도 좀 찾아보면 2018년도 올 이후부터는 요 이제 FDA 이제 제출하는 어떤 서류 자체들이 이제 요렇게
ECTD 스트럭처로 내는데 여기 보면 모듈 1부터 5까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사가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표준화한 어떤 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 진행되었던 저 데이터들을 이제 CRO 업체가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요 작업들을 좀 하겠죠. 요런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FDA가 요구하는 어떤 자료 형태로 해서 이제 ECTD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록 문서로 만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나야 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NDA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정의 어떤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뭐 다음 주나 5월 말 정도에 되면 이 과정을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되니까 뭐 다음 주 요런 어떤 구간에서 좀 나올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 초반의 차트상에서는 조금 기대감으로 반영했다가 바로 이제 내려가 버렸죠. 내려가 버려서 주가가 다시 이제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 종가상으로는 이제 35,850원 정도, 36,000원 살짝 밑으로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있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 재료를 오늘 굉장히 좀 어떤 IR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전히 거래량 그렇게 크게 늘지 않으면서 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어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어제보다 좀 떨어졌습니다만 결국 한 15,4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400원 정도였던 이제 갭이 좀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만 유지한다면 어제 돌파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15,900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아직 이제 계속 유효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어떤 수급의 흐름에서는 우리 좀 살펴봐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자,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고 공매도도 오늘 12.58%로 좀 늘면서 이 부분을 좀 억눌렀는데 아무튼 이제 이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이제 추후에 시간에나 내일 정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주말 과정에서 기사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그 121성상에서 상승 패턴형을 완성을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그래서 내일도 양봉으로 다시 돌아채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36,000원, 37,000원 지지받으면서 4만원대의 어떤 도전들은 뭐 계속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